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벤츠 아줌마에게 무시당했던 경비원의 반전 이야기를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고급 아파트 단지는 도심 속의 작은 마을 같은 곳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담과 정교한 보안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정원과 산책로, 최신식 시설들은 그들의 삶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존재하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도시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대개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혹은 유산을 상속받은 부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재력과 배경을 공유하지만 성격과 행동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성우는 그런 이질적인 세계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언제나 깨끗하게 다린 경비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주민들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외형적으로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60대로 추정되며 살짝 구부정한 허리와 적당히 나이가 묻어나는 주름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가끔씩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일 때면 마치 사연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으며 주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성우는 종종 무시당하거나 경멸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가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 한 명은 입주민 강지영이었습니다. 강지영은 40을 갓 넘긴 여성으로 고급스러운 외모와 화려한 생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최신 모델의 벤츠를 몰고 다니며 디자이너 브랜드로 치장한 채 아파트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외모와는 달리 성격은 까칠하고 오만하며 주변 사람들을 종종 무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극도로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늦게 이행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강지영이 가장 자주 접촉했던 사람은 바로 김성훈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벤츠를 주차하면서 김성훈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도대체 왜 이 주차장은 이렇게 불편하게 설계된 건가요? 당신이 하는 일이 고작 이 정도인가요? 라며 비꼬는 듯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김성훈은 늘 차분하게 그녀의 말에 응대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급히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며 경비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를 대신 주차장 출구에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다른 업무로 바빴던 김성훈이 잠시 지체하자 그녀는 경비실 앞까지 찾아와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당신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닌가요? 내가 왜 이따위 서비스를 받아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고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들은 주민들조차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강지영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경비원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고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김성훈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도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경비원들의 인사를 무시하거나 자신이 지나갈 때 문을 열어주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큰 소리로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경비원들은 그녀와 마주치기를 꺼려하며 그녀가 나타날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핑계 삼아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김성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강지영의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하며 오히려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에는 그리 간단치 않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태도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계급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교훈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여전히 김성훈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으며 그의 평범한 외모와 행동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강지영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경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불편함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녀에게 경비원들은 단순한 존재였고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경비원들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바라봤으며 이러한 태도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한 사실은 그녀가 무시했던 그 경비원이 단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강지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비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선물을 전하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지영 같은 사람들로 인해 경비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김성훈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할 수는 없으니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러한 그의 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으며 그는 모든 경비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지영의 끝없는 비난과 모욕은 결국 김성훈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피워냈습니다. 그 불씨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고 그녀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응징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의 비범한 정체를 밝혀낼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은 여전히 그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강지영이 일으킨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요청에 성심껏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벤츠 아줌마 강지영과의 갈등은 주차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지영은 자신의 벤츠 차량을 주차하던 중 김성훈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단지 출구 쪽에 주차된 차량 한 대였습니다. 그 차량은 단지 입구에 다소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강지영은 이를 불편하게 여겨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정리 중이던 김성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이런 식으로 일하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차를 댑니까? 하루 종일 이런 일이나 보고도 관리를 못하나요? 제가 불편한 게 당신 일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훈은 잠시 손에 든 표지판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도 강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하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월급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깝네요. 그녀의 말은 단지 모욕에 그치지 않고 김성훈의 자존심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미소를 유지하며 주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강지영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말투와 비난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김성훈은 강지영과의 갈등을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무례한 주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 패턴과 발언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강지영은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자신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공격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성훈은 과거의 기업을 이끌던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마주하며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통해 이번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지영에게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그녀가 가진 잘못된 태도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첫 단계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내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문제들을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쓰레기 처리장 문제, 주차장의 불편한 동선 등 작고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김성훈은 경비원으로서 단순히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민들로부터 불만 사항을 수집하며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훈은 과거 기업가로서 쌓아온 인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단지 내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는 신속히 수리업체와 협력해 해결되었고, 쓰레기 처리장의 개선을 위해 시설 정비와 재활용 정책을 재정비했습니다. 주차장 동선 문제는 새로 주차 라인을 그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되었고,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점점 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성훈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민들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단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응원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성훈이 단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강지영 역시 이러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김성훈의 친밀한 관계를 질투하며 그의 행동이 자신의 지위를 흔드는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김성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무시하며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은 이러한 그녀의 태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지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녀를 관찰하며 그녀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로 언제 화를 내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가 그녀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김성훈은 단지 내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강지영의 무례한 행동을 점차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강지영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결국 강지영의 행동은 점점 더 부적절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민들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성훈의 계획은 단지 그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태도 변화가 단순히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자각에서 비롯되길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때로는 강지영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때로는 그녀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녀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강지영에게 혼란을 주었고 그녀는 점차 김성훈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성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지영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단지 전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강지영이 과연 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지만 김성훈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성훈이 해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경과 보고와 새로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는 김성훈의 노력이 단지 내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단지관리위원장이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했습니다. 최근 우리 단지가 많이 변화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주역인 김성훈 경비원님의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성훈은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나와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내 오래된 시설 개선,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 그리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재구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활용했던 재원과 인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과거 사업을 운영하며 만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단지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공로는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단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실에 있던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꺼냈습니다.
김성훈 경비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 내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일삼는 분이 계시니까요. 이 발언은 강지영을 은근히 겨냥한 것이었고 회의실의 분위기가 일순간 어색해졌습니다. 강지영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김성훈은 곧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 단지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몇몇 주민들은 김성훈에게 다가가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지영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분위기에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영은 주차장으로 가던 중 우연히 한 주민에게서 들은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김 경비원님 말이야. 원래 대단한 기업 가셨다던데. 우리 지역에서도 꽤 유명하셨던 분이라더라고. 이 말을 듣자 강지영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기업가였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강지영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김성훈에 대해 알아보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김성훈은 과거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대표였고 그의 이름은 여전히 경제뉴스와 여러 기사에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영은 자신이 지금까지 얕보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단순히 무례했던 것을 넘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훈의 차분한 대응과 주민들 사이에서 얻은 신뢰는 그의 과거에 대한 이해 없이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강지영은 자신의 행동이 단지 내에서 얼마나 어리석게 비쳤는지를 자각하며 앞으로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성훈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지영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의 평화를 위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지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강지영은 주민회의 이후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부끄러웠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김성훈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존심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강지영은 차츰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내에서 지나치기만 했던 경비원들과 이웃들에게 간단한 인사부터 건넸습니다. 주차장에서 불평하기보다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에 냉소적으로 대했던 주민들과의 대화도 서서히 시도하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강지영은 김성훈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주차장 한쪽에서 작업 중인 김성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성훈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훈은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 잘못된 행동과 말들로 얼마나 상처를 드렸을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김성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 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지영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해서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지위나 재산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강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강지영은 단지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주민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며 김성훈이 보여준 행동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김성훈은 단지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단지에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날에 많은 주민들이 그의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강지영 역시 송별회에 참석해 그에게 감사와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성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어요. 당신에게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강지영님, 저 역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단지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뤄낸 단지는 더욱 화합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강지영은 스스로 변화의 증인이 되었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성훈의 메시지는 오래도록 단지 주민들의 가슴속에 남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훈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